아빠, 나 서울대 의대 합격했어. 한 여학생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죠.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 순간 고급 양복을 입은 한 노신사가 그 무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학생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 학생은 누구지? 여기 내 아들 묘지인데. 대체 이 여학생은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의 기운을 마구 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서울 외곽의 한 묘지.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언덕을 따라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71살. 그는 오늘도 검은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죠. 평소 그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깜짝 놀랄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비서와 운전기사를 대동하던 그가 오늘만큼은 혼자였으니까요. 휴! 강태준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체력이 달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얼마를 걸었을까요? 그는 한 무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민우. 무덤 앞 비석에 새겨진 이름. 강태준은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또 왔다. 벌써 4년이 됐구나. 강태준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이 무덤 앞에만 서면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덤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묘비를 쓸어내리며 나뭇잎을 치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너 추위 잘 탔었는데. 강태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는 아들과 나눴던 대화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만 몰두했던 그는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이 없었죠.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회사를 경영하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모질게 굴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 아빠는 너무 화를 냈어. 그 애가 가난하다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22살의 민우가 가난한 집안의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강태준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에 그런 집안 여자를 들릴 순 없어. 아버지, 저는 수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그까짓 것이 밥 먹여주냐? 내가 뭘 안다고. 결국 민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15년, 강태준은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고집과 자존심 때문이었죠. 언젠가는 아들이 먼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 전 교통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강태준은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그는 마치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그 1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빠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단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사진을 보며 쓰게 웃었습니다. 이때가 제일 행복했을 거야. 아빠가 아직 너한테 무섭지 않았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무덤 주변에 쌓였습니다. 강태주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아들의 무덤을 바라보며 다음에 또 올게. 민우야. 그가 천천히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빠 나왔어. 어디선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민우의 무덤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강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민우의 무덤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9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함께 무언가 종이 같은 것이 들려 있었죠. 아빠, 나왔어. 여학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여학생이 방금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라고 했을까요? 여학생은 민우의 무덤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강태준의 존재도 모른 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그동안 한 번도 못 왔어. 그녀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강태준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에게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학생은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강태주는 그 종이에 적힌 글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 여학생은 그 합격 통지서를 무덤 앞에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해냈어. 우리 약속 기억하지? 내가 꼭 의사가 되겠다고.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서럽게 떨렸습니다. 아빠, 나 서울대 의대 합격했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아빠 없이 혼자서. 강태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체 이 여학생은 누구일까요? 왜 민우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학생은 합격증을 꼭 안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여기 오고 싶었어. 근데 무서웠어. 아빠 얼굴 보면, 아빠 목소리 생각나면 난 공부를 못할 것 같았거든. 그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어. 4년 동안 한 번도 못 왔어. 미안해, 아빠. 정말 미안해. 강태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꼭 와야 했어. 아빠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었거든. 내가 해냈다고. 우리 약속 지켰다고. 여학생은 합격증을 무덤에 대고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는 그 모습이 강태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 자랑스럽지? 내 딸 잘했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학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제야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시끄럽게 울었나 봐요. 죄송해요. 아니요. 강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혹시 고인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여학생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우 아빠의 딸입니다.
강태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강민우의 딸, 강지민입니다. 그 말에 강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 민우에게 딸이 있었다고요? 그럼 당신은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녀라는 겁니까? 지민은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이신가요? 두 사람은 민우의 무덤 앞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4년 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전혀 몰랐던 낯선 가족이었습니다. 강태주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우에게 딸이 있었단 말입니까?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아빠의 딸이에요. 19살, 강지민입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은 황급히 강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강태준은 무덤을 붙잡고 간신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강태준에게 건넸습니다. 물 드세요. 천천히 심호흡하시고요.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지민은 조심스럽게 강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눈매가 민우를 닮았습니다. 코 모양도 비슷했죠. 정말 민우의 딸이구나.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부터 민우와 함께 살았습니까?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무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아빠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혼자? 네. 엄마는 저를 낳고 돌아가셨거든요. 강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우가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고요? 그 힘든 시간을 자신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럼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태어난 날이요. 저는 엄마 얼굴도 못 봤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빠가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는 저를 낳다가 너무 많이 아파서 그만.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우는 20살부터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웠다는 말입니까? 아빠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고 주말에도 쉬지 않으셨어요. 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 가지요. 택배도 하시고 공사장에서 일도 하시고 밤에는 대리기사도 하셨어요. 강태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재벌가의 아들이 그렇게 힘든 일들을 했다는 겁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죠. 엄청 힘들었어요. 지민은 쓰게 웃었습니다. 아빠는 늘 웃으셨지만 저는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에 몰래 우시는 소리도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파스 냄새가 진동했어요. 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한 번도 저한테 짜증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우리 지민이가 제일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빠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나중에야 알았어요. 아빠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네. 중학교 때 알았어요. 아빠 친구분이 술 드시고 실수로 말씀하셨거든요. 지민은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엄마를 반대하셨다고 들었어요.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엄마를 선택하셨고, 저를 낳으셨고, 그리고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싫으시진 않았어요. 아빠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야. 그냥 나를 너무 사랑하셨던 거야 라고. 그 말에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민우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 지민은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는 행복하셨어요. 저랑 함께여서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지민은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아빠는 늘 말씀하셨어요. 지민이가 있어서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요. 강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손녀 앞에서, 아들의 무덤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강태준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그를 기다려줬습니다. 손수건을 건네주며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줬죠. 고맙습니다. 강태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강태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이에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정말 행복했습니까?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어요. 우리 집은 정말 작았고 늘 돈이 부족했거든요.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요. 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늘 웃으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제가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셨어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는 제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 케이크를 보는 아빠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랬습니까? 네. 아빠는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요.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평생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사업을 키우고 회사를 확장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민우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4년 전이요. 제가 15살 때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통사고였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그날도 대리기사 일을 하고 계셨어요.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죠. 강태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근데 졸음운전하던 차가 아빠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 차 운전자는 술도 마신 상태였대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그 자리에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그날 아침에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지민아, 오늘 일 끝나면 맛있는 거 사올게. 우리 지민이 시험 잘 봤으니까라고요.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근데 아빠는 안 오셨어요. 맛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가져오시고. 강태주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15살 그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손녀를. 그 후로 어떻게 지냈습니까? 혼자 살았어요. 지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행히 아빠가 보험에 가입하셨더라고요. 그 돈으로 공부하고 생활했어요. 친척은 없었습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아빠 쪽은. 지민은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강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손녀가 혼자 남겨졌을 때 달려가야 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손녀의 존재조차 몰랐던 겁니다. 미안합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괜찮아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연락 안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아버지였습니다. 찾아봤어야 했는데. 강태준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15살 손녀가 혼자 남겨졌을 때 자신은 무얼 했을까요? 회사 일에만 몰두하고 돈을 쫓아다니고. 그래도 저는 견뎠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아빠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의사가 되자고. 아픈 사람들을 돕자고. 그녀는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태준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이 어린 손녀가 얼마나 강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합격했어요. 지민은 웃었습니다. 아빠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요. 강태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우도 정말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무덤 위에 떨어졌습니다.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에 대해 들은 게 있습니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가 가끔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 말로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었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이름은 윤수진이에요. 아빠보다 1살 어렸대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도서관이요.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대학교 1학년 때였대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엄마를 봤대요. 엄마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죠. 강태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책을 보는 모습을 봤대요. 청소하다가 잠깐씩 책을 펼쳐보는 엄마를요. 지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대요. 배우고 싶어하는 눈빛이.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먼저 말을 걸었대요. 무슨 책 보세요? 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책을 떨어뜨렸대요.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일하는 중인데. 라고 했대요. 지민은 웃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포기 안 하셨어요. 매일 도서관에 가서 엄마한테 말을 걸었대요.
처음엔 무시당했지만 점점 엄마도 마음을 열었대요. 그렇게 사랑하게 됐군요. 네. 아빠 말로는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대요. 가난했지만 당당했고 힘들었지만 절대 남 탓을 안 했대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대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대요. 강태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공부를 가르쳐 줬대요.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서 몰래 책도 빌려주고 민우는 원래 공부를 잘했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빠를 좋아하게 됐대요. 아빠가 자기를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지민은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아빠가 엄마한테 고백했대요. 나랑 함께 살자고요. 그때 민우 나이가 22이었어요. 엄마는 21였고요. 강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거절했대요. 자기랑 아빠는 너무 다르다고. 아빠 집안에서 절대 허락 안 할 거라고요. 하지만 민우는 네. 아빠는 포기 안 하셨어요. 지민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집에 데려오셨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소개하려고요. 강태주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22살의 민우가 가난한 집안의 여자를 데려왔을 때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안 돼. 당시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는 받아들일 수 없어. 할아버지께서 정말 많이 화내셨나 봐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나가셨대요. 그리고 아빠한테 우리 그만 만나자고 했대요. 하지만 민우는 아빠는 집을 나오셨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셨대요. 저는 수진 씨와 결혼할 겁니다.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그녀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집을 나오셨어요. 22에 미안합니다. 아빠는 후회 안 하셨어요. 지민은 웃었습니다. 아빠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아빠는 내 엄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너를 만나서 더 행복해졌어라고요. 강태주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아빠랑 엄마는 결혼하셨고 1년 후에 제가 태어났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 몸이 약했대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영양실조였거든요. 그래서 네, 저를 낳다가 너무 힘들었대요. 출혈이 심했고 지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갓난아기를 혼자 키워야 했으니 아빠는 그래도 견디셨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인 저 때문에요. 강태준은 지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정말 잘 자라줬어요. 그는 손녀를 꼭 안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 딸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넌 정말 잘했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태준도 마찬가지였죠. 할아버지,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듣고 싶으세요? 아빠 이야기를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제가 몰랐던 15년을 듣고 싶습니다.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첫 기억은 아빠 등이에요. 등? 네.
아빠가 저를 업고 가시는 거요.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실 때였어요.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는 매일 아침 저를 업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택배 일을 하러 가셨죠. 강태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어린이집에 다시 데리러 오셨어요. 늘 늦으셨지만 꼭 데리러 오셨어요. 힘들었겠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빠는 늘 웃으셨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집에 오면 저한테 밥을 먹이시고 씻기시고 재워주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다시 나가셨죠. 밤에도 일을 하셨군요. 네. 대리기사 일이요. 새벽까지 일하시고 집에 오시면 새벽 4시, 5시.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고도 아침 7시면 저를 깨우시고 아침 차려주시고 민우.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사셨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요. 지민은 흐느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드신지. 그냥 아빠는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크면서 알게 됐어요. 아빠 손이 얼마나 거친지, 아빠 허리가 얼마나 아프신지. 지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밤에 일어났는데 아빠가 거실에서 파스를 붙이고 계셨어요. 허리에, 어깨에. 강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아빠 아파? 하고 물었더니 아빠가 웃으시면서 아니야, 아빠 안 아파. 지민이 꿈꿨어? 어서 자렴하셨어요. 민우. 근데 저는 봤어요. 아빠 눈에 눈물이 고인 거요. 지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아프신지, 얼마나 힘드신지. 강태준은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왜 제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빠는 자존심이 강하셨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혼자 키우는 게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자랑스럽다고요? 네. 아빠가 말씀하셨거든요. 지민아, 아빠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아빠 혼자 너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러워라고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됐고요. 지민은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도 아빠는 대리기사 일을 하고 계셨어요. 강태준은 숨을 죽였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죠.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졸음운전하던 차가 아빠 차를 들이받았어요. 정면으로요. 아, 경찰 말로는 아빠가 피할 시간이 없었대요. 그 차가 너무 빨랐대요.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병원도 못 가보시고. 강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겁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늦게 오시네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지민, 전화를 받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딸이 강지민 양 맞습니까?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라는 말을요. 지민은 흐느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계속 뛰었어요. 그래서 근데 늦었어요. 아빠는 이미. 지민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지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마음껏 우세요. 지민은 강태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 왜 가셨어요? 왜? 강태준도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두 사람은 민우의 무덤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만남을 슬퍼하며 한참을 울고 난 후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황혼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 양, 네, 할아버지. 그 후로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였을 텐데. 네. 아빠 장례식도 혼자 치렀어요. 아빠 친구분들이 도와주셨지만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강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살 소녀가 혼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니. 그 후로는 혼자 살았어요. 다행히 아빠가 보험금을 남겨주셨거든요. 보험금? 네.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까지는 충분했어요. 지민은 쓰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제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셨대요. 강태준은 민우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빠가 없고 밤에 집에 가면 아빠가 안 계시고 많이 외로웠겠습니다. 네, 정말 외로웠어요. 울고 싶을 때마다 울었고 아빠 생각날 때마다 아빠 옷을 꺼내서 냄새 맡고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갔고 그런데 어떻게 아빠 친구분이 찾아오셨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아빠 장례식 때 오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지민아, 내 아빠가 뭐라고 하시겠니? 라고요. 강태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대답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빠는 내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어. 내가 꿈을 포기하는 걸 제일 슬퍼하실 거야 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맞아. 아빠는 내가 포기하는 걸 원치 않으셔. 아빠는 내가 꿈을 이루길 바라셨어.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지민은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교과서를 보면 아빠 생각이 나고 공부하다가 울고. 하지만 견뎠군요. 네. 아빠를 생각하면서 견뎠어요. 아빠가 지켜보고 계셔. 포기하면 안 되라고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강태준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4년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고. 재수를 했습니까? 네. 첫 해에는 떨어졌어요. 지민은 쓰게 웃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군요. 네. 아빠를 생각했어요. 아빠는 15년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올해 드디어 합격했어요. 강태준은 지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민우도 정말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 양.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할아버지, 왜 무릎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민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린 겁니다. 할아버지, 만약 제가 민우를 받아들였다면, 만약 제가 용서했다면, 민우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도 혼자 남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곁에 있었을 테니까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지민이 강태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강태준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 양 늦었지만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요. 강태준은 지민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민 양을 지키겠습니다. 민우가 못다한 사랑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민은 강태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무덤 위로 석양이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드디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민우의 무덤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왔어. 바로 강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23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의사가 되었죠. 아빠 봐. 내 명찰. 지민은 가슴에 달린 명찰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지민 전공이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게 됐어. 우리가 꿈꿨던 거 드디어 이뤘어. 지민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줄 거야. 아빠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힘이 되어줄 거야. 그녀는 무덤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그리고 말이야. 지민은 잠시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단을 만드셨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강태준이었습니다. 70 중반이 된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럼 민우한테 인사해야지. 강태준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왔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딸,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의사가 됐단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꿈꿨던 거, 지민이가 이뤘어. 지민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재단 이야기 해드려도 돼요? 그래, 민우한테도 말해줘야지. 지민은 무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민우 의료재단을 만드셨어. 강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야.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말이야. 지민은 웃었습니다. 저한테 이사장을 맡으셨어. 할아버지가 내가 가장 잘 알잖니. 힘든 게 어떤 건지라고 하셨어. 지민이가 가장 적임자니까. 강태준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어. 지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의대생도 있고 간호대생도 있고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민우야. 강태준이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뜻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단다. 지민이와 함께. 지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강태준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있어서 나는 민우와 다시 연결될 수 있었어. 내가 있어서 나는 진짜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단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우야. 강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넌 정말 잘했어. 사랑을 선택한 것도, 지민이를 키운 것도, 모든 게 옳았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틀렸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너는 알고 있었구나. 지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민우가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 이제 가자. 강태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재단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잖니. 맞아요. 새로운 장학생 10명을 뽑았거든요. 지민도 일어섰습니다. 민우야, 다음에 또 올게. 강태준이 무덤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잘 있어. 우리 꿈 계속 이어갈게. 지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에서는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우가 웃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 행사장, 지민은 무대에 섰습니다. 앞에는 새로운 장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여러분, 지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꿈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가족은 없지만 살아야 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장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지민은 객석의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 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니까라고요. 강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이 있습니다. 지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함께 꿈을 이뤄요. 여러분의 꿈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겁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우리 해냈어. 우리의 꿈을 이뤘어. 하늘에서 민우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이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